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과 문자피싱은 물론이고 스미싱 등의 금융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사기는 그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어서 자칫 잘못하면 당하기 일쑤인 것이 현실입니다. 작든 크든 간에 어렵게 번 돈을 허무하게 사기로 날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피싱 사기의 현실과 일부 피싱 사례를 통해 조심해야 될 점을 일깨워 드리고자 하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금융사기 피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령별 피해 건수를 보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표를 보시는 것처럼 피해를 보지 않는 연령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보통 우리는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많은 노년계층의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기를 당하더라도 더 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사 현황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인지능력이나 판단력이 보다 뛰어난 연령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층이 사기를 더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장년층이 방심을 하지 말고 더 조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피해의 규모를 보면 전체적으로 높은 연령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사기에는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금융사기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수사기관 사칭에 의한 피해 사례하고 그리고 또 로맨스 스캐명 사기라는 것에 의한 피해, 이 사례를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사기 예방을 위한 통찰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사기관 사칭 그 사기 피해 사례로서 대학 교수 A씨의 경우인데, A씨는 어느 날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당신이 국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내일 검찰로 출두하라는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A씨는 뜬금없는 전화라 놀라서 머뭇거리자 사기범은 못 믿겠으면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알려줄 테니까 당신의 출두영장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라면서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A씨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단 사기범이 알려준 그 대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했는데, 어이없게도 여기서 자신에게 발부된 출두영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기범이 만들어 놓은 가짜 영장이지만 A씨는 대검찰청 사이트이기에 진짜 영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A씨는 영문은 모르지만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나 보다 하고 이 벌어지는 상황을 믿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 순간 사기범은 자기가 검찰청 출두 없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해준다면서 금융감독원 팀장의 계좌로 자금이체를 요구하였습니다. 불안하고 미심쩍었지만 금융감독원 팀장의 계좌라 조금은 안심을 하고 8억 원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사기범은 조사 끝나면 곧바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나 며칠 지나도 A씨에게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황급히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는데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K모 씨 역시 이와 유사한 검찰 사칭 피싱으로 예적금, 대출금, 주식대금 등으로 모아놓은 돈 그 41억이란 거액의 재산을 순식간에 날렸습니다. 위에서 두 사람의 사기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께서는 아니 나이도 젊고 게다가 대학 교수 그리고 의사라는 사람이 저런 어처구니 없는 사기를 당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사기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심적으로 한번 위축되면 그때부터 사리 분별력이 떨어져서 결국 이것이 사고로 이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읍니다. 도둑이 들면은 개도 안 짖는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지만, 정말이지 요즘 세상은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할 그런 세상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별의별 사기가 다 했는데, 이번에는 로맨스 스캐명이라는 사기 형태로 사기를 당한 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맨스 스캐머 사기는 사기꾼이 일정 기간 동안 상대와 신뢰감을 쌓은 뒤에 상대의 돈을 뜯어가는 그런 사기를 말합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최모 씨와 같이 일하던 사기꾼 A씨는 최 씨에게 200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만에 훨씬 더 큰 금액인 300만 원으로 갚아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사기꾼 A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 씨로부터 적게는 100만 원부터 많게는 5천만 원까지 돈을 꾸면서 매번 3개월 내에 빌린 돈의 원금의 1.5배에서 2배까지 주었습니다. 최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사기꾼 A씨는 빌린 돈을 제때 꼬박꼬박 갚는 것은 물론이고 빌려준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으로 되갚아줌으로써 최 씨로 하여금 그에게 신뢰감과 고마움을 느끼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던 차에 사기꾼 A씨는 최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또 빌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아서 최 씨는 갚을 것을 반복적으로 종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타부타 답을 안 해주던 사기꾼 A씨는 어느 날 답 대신에 오히려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최 씨를 고소하겠다는 그런 내용 증명을 최 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이 내용 증명은 아주 간단하게 최 씨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해서 이자를 받은 만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는 그런 문구만 덩그러니 써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법정 최고이자율인 이자를 자기로부터 받았으니 감옥 안 가려면은 최 씨 당신 조용히 하고 있으라는 그런 협박이었던 것이죠. 그 후 사기꾼은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고 사라졌습니다. 피해자 최 씨는 이자 비슷하게 받은 몇백만 원 때문에 마지막 빌려준 1억 5천만 원의 거액을 한순간에 날리게 되었던 것인데 이렇게 특별한 의심 없이 믿었던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큰 화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 직원 2명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똑같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총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자제한법을 어겼다면서 적반하장식으로 역고소를 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각별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가지 피해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결국 수사기관이라고 겁부터 먹지 말자는 그런 생각과 그리고 지나친 호의는 일단 의심하자는 생각을 늘 하면서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게 번 돈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다는 것은 당한 사람에게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그 충격이자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사전 예방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돈을 버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 박사의 머니와잡 방송은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재산을 더 크게 증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크고 작은 최신의 지식정보동화를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고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과 재산을 지금보다 더 크게 만드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